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대장동 설계의 핵심 중 핵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휴대폰이 풀렸습니다. 자, 유동규가 지난번 이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창문을 열고 자신의 핸드폰을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유동규의 이 오피스텔은 9층이었습니다. 9층에서 창밖으로 휴대폰을 던졌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많이 손상됐습니다. 자,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을 한 뒤 이 기자들에게 유동규가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지지 않았다, 창문을 연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경찰이 수사 하루 만에 찾아냈습니다. CCTV만 보니까 다 나와서 그 휴대폰을 가져간 사람을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산순 사람인가 하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빼앗아 보니까 굉장히 많이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그 높은 데서 던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이폰 신형 모델이라고 합니다. 풀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전 놀라운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이 유동규의 휴대폰을 복구했답니다. 그냥 단순히 이 손상된 것만 복구한 게 아니라, 수리만 한 게 아니라 비밀번호를 풀었다고 합니다. 자, 이 휴대폰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휴대폰은 최근에 유동규가 개통한 겁니다. 과거 2014년, 2015년 한창 대장동 설계를 할 때 썼던 옛날 휴대폰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새 휴대폰에는 자신이 위기에 처한 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 대해서 구명운동 등을 벌였을 정황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걸 보면 최근에 이 대장동과 관련된 인물들과 통화한 내용 또는 이 문자 메시지 등이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대장동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겁니다. 자, 이것 말고 옛날 휴대폰은 이 내연녀가 하는 뭐 사람의 집에서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확보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에 대한 수사는 쉬울 겁니다. 이 경찰이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풀었기 때문에 이 비밀번호를 대면 옛날 휴대폰도 아마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검찰은 수사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이재명을 봐주겠다는 건지, 중요한 거는 다 가져가 놓고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게다가 성남시청 이 압수수색을 할 때도 성남시장실이나 비서실은 안 했습니다. 이재명의 뭐 정무 실장을 했던 이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메일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 검찰이 이번에 경찰한테 한번 당할 것 같습니다. 반면 경찰은 검찰이 없다고 주장했던 그 휴대폰을 하루 만에 찾아가지고 지금 확보해서 수리를 완료하고 비밀번호를 해제한 겁니다. 지금 이재명은 상당히 겁을 먹고 있을 겁니다. 왜냐? 이재명이 엊그제 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오염이 됐다, 유동규의 배신감을 느낀다, 자기는 굉장히 깨끗한데 유동규가 다 죄를 지은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유동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물론 그전부터 다 짜고 그래도 이재명이 살아야 내가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구속된 상태에서 이재명이 국감에서 그렇게만 했어? 다 풀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유동규가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다가 또 기각됐습니다. 계속 구속 상태에 있을 겁니다. 물론 유동규는 변호인증을 통해서 통화하겠지만 이재명의 속마음을 알기는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상당히 우리 생각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제 구속된 유동규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경찰은 이 비밀번호를 확보했을까요? 이재명이 상당히 혼에 몰릴 확률도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유동규가 구청에서 던져버린, 왜 그랬겠습니까? 이 안에 뭔가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수리를 끝내고 비밀번호를 해제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유동규가 던진 휴대폰을 수리 완료하고
이 유동규 측을 통해 휴대폰 비밀번호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풀었다는 겁니다. 자, 당시 휴대폰을 확보했지만 파손이 심해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3일부터 복구에 나섰는데 이게 다 끝났다는 겁니다. 자, 이 휴대폰은 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2주 전쯤 새로 개통한 휴대폰이라고 합니다. 유동규의 통화 내역 또는 디지털 증거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을 겁니다. 자, 또 한번 놀라는 것은 국감에서 이재명의 답변이었습니다. 유동규와 통화했느냐, 압수수색하기 직전에 통화했느냐, 뭐 이런 발언들이 나왔는데 이재명은 부인했지만 그때 표정이 좀 묘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측근 뭐 누구누구와 통화했느냐, 그 사람하고는 회의를 했다, 뭐 등등등등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여기서 바로 이재명의 최측근과 통화한 내용이 나오면 정말 이재명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게다가 이재명이 했던 발언, 이재명은 무조건 지가 깨끗하고 자기의 측근들은 다 나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직자 일부가 오염됐다. 민간업자가 유착했다. 마귀와 손을 잡았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관련 공직자 일부가 오염됐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자로서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만 보면 유동규는 이제 버리는 카드입니다. 자, 이재명은 특히 구속수사 중인 유동규에 대해서 저도 아직 믿기지 않는 상황인데 국가기관이 수사해보니 유착 가능성이 높다고 법원이 구속까지 했으니 뭔가 잘못이 있을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보면 배신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유동규가 이재명한테 배신감을 느낀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착 가능성이 높다. 믿기지 않는다. 국가기관이 수사해보니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책임은 이재명이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내답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뭐 일부 뭐 관련 기관의 직원이 일탈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무슨 한전 직원이 수리하면 돈을 뇌물을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지금 변명하는 이재명. 이걸 지켜보는 유동규. 유동규의 비밀번호가 풀렸다. 확보됐다. 이걸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 대장동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 그리고 이번에 바보가 된 것은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수사를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눈치만 보는 건지. 지금 국정감사에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김호수 검찰총장은 정말 망신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유동규의 휴대폰을 풀었습니다. 앞으로 경찰이 주도합니까? 어차피 이건 특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